어디? 가만 보니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고 있는 남자. 혹시 폐지를 줍는 사람인 걸까? 궁금증을 안고 지켜보던 그때 갑자기 멈춰선 남자. 쓰레기 더미에서 꺼내든 건 역시나 부탄가스통. 부탄가스통을 찾아내 구멍을 뚫는 수상한 행동은 낮에도 계속됐습니다. 재활용 쓰레기로 부탄가스통을 챙겨갈 법도 한데 그냥 두고 가는 남자. 그는 왜 밤낮 없이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고 다니는 걸까? 다시 한번 남자와의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. MBN 국정대상에 나왔는데요. 예. 설득 끝에 제작진에 대한 경계가 조금은 누그러진 듯한 남자의 표정. 오늘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?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으셨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, 그 위험한 거. 아, 위험한 거예요? 예. 위험해서 뚫으시는 거예요? 예, 날씨 덥기도 하고. 아, 날씨 더워서 예. 터질까봐? 예. 근데 왜 본인이 하는 거예요? 더 이상의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. 혹시 다른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? 그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차오르는 폭염 아래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끌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남자. 몇 발짝을 걷곤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그냥 걷기에도 힘겨워 보이는 몸을 이끌고 대체 어딜 가는 것일까? 그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 치킨집.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봉지 하나 가득 채운 재활용 용품들. 치킨집 사장님은 남자를 위해 수년째 재활용품을 모아주고 있다는데. 예, 고맙습니다. 더 줄까? 응, 됐나?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다는 남자는 이 동네에서 유명 인사랍니다. 오래됐지. 이 사람 저도 한 20년. 20년? 계속 잘했어요? 어릴 때부터 알지. 어릴 때부터? 덩치가 뚱뚱하고 다리를 쩔렁쩔렁 하는데 너무 안쓰럽고 여름 되면 땀 피식피식 흘리고 걔도 하루도 안 쉬어. 안 쉬고 다니면서 다 쑥고 하거든. 어느덧 10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 나와 폐지를 줍는다는 남자. 네, 고맙습니다. 그를 챙겨주는 상인들과 이웃들 덕분에 수레가 어느새 한가득 채워졌습니다. 왜 이렇게 박스를 모으고 돌아다니나요? 운동 삼아서 돈 좀 벌려고요. 아이고, 돈 벌려고 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한여름 떼약볕 거리를 헤매야 하는 이 폐지 줍기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겨운 일. 게다가 초고도 비만으로 짐작되는 남자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워 보이는데요. 사람 빼면은 40까지 죽을 수 있다고. 아, 진짜? 예, 그분의 나이가 몇인데요? 40 많아요. 아하, 그런 절박한 이유가 또 있었군요.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강조 씨의 몸에 화상 자국들. 혹시 아직 우리에게 꺼내지 못한 뒷이야기가 남아있진 않을까? 그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 강조 씨가 하루 한 번 꼭 들른다는 동네의 작은 공원. 날씬한 몸을 원하신다면 운동은 필수? 땀 범벅이 돼서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운동까지 틈틈이 챙겨가며 하고 있답니다.
왜 이렇게까지 살을 빼고 싶어요? 뭐 생각해야지. 몸 생각해서? 예. 병원에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40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경고를 들었다는 강조 씨. 그만큼 그에겐 다이어트가 절박하다는데. 하지만 느릿느릿한 몸짓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. 그런데 왜 하필 버거워 보이는 폐지 줍는 일을 택한 것일까요? 오늘 흘린 땀의 무게는 총 41kg. 그 값어치는? 얼마 벌었어요? 1,600원이. 하루 종일 고생한 걸 생각하면 턱없이 작은 금액이네요. 폐지를 팔고 난 뒤엔 꼭 지키는 그의 습관이 있답니다. 바로 몸무게를 재보는 것. 현재 몸무게 151kg. 좀 빠진 거예요? 아니면 안 빠져? 안 예. 빠졌어요? 예. 아이고. 이렇게 땀 흘려도? 예. 하루 2번씩 고물상을 찾는다는 강조 씨. 쉴 틈도 없이 다시 수고해온 폐지 정리 작업에 들어갑니다. 안 해줘도 되는데요.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웃 할머니까지 두 팔 걸고 나섰습니다. 착하다. 착하기는 얼마나 착하냐. 하려고 노력하고 집에서 안 놀고 대단하지. 얼마나 되겠네. 마셔라. 괜찮은데. 이거 시원하게 마셔. 안 괜찮은데. 응? 안 괜찮은데. 뭐 괜찮아요. 시원하니까 마시라고. 예. 네, 고맙습니다. 무슨 이유에설까? 강조 씨는 음료수를 입에 대지도 않는데요. 그리고 얼마 후 시계를 확인하는가 싶더니 불이 나게 폐지를 챙겨 다시 자리를 떠납니다. 강조 씨가 다급하게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? 아이고, 마음은 참 급한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조급하기만 합니다. 발걸음을 재촉해 그가 도착한 곳은 엄마, 저 왔어요. 엄마들. 그의 집에서 맞아주는 사람, 강조 씨를 똑 닮은 어머니입니다. 오자마자 어머니께 음료수를 건넵니다. 제 돈으로 샀어요. 자기를 무슨 사나? 누가 조카를 그랬지? 아니야, 산 거예요. 아니, 그러고 보니 이건 혹시 이웃 할머니께서 주셨던 음료수를 마시질 않고 따로 챙겨왔던 이유가 있었군요. 맞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? 예. 야, 드세요. 이다 먹어라. 어머니 드시고 나서야 한 모금 시원하게 죽이는 아들. 그 이발 좀 하고 오라 카이. 그리고 귀가 후에도 잊지 않고 챙기는 그만의 습관이 또 있다네요. 일기를 적듯 한자 한자 숫자를 적어나가는 강조 씨. 꾸준한 그의 뚝심은 이 달력에 고스란히 묻어난답니다. 나 저기 판가 돈 번 거야. 아, 그날가 이렇게 적어요? 예.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사는 집. 커다란 몸에 비하면 다소 좁아 보이는 공간이긴 하지만 모자지간 도란도란 지내기엔 더할 나위 없는 보금자리랍니다. 지저분한데. 응? 여기 강조 씨 방이에요? 예. 그런데 가만 보니 집에 와서도 어째 강조 씨는 쉴 틈이 없습니다. 어찌된 이유인지 대야에 물을 받는 강조 씨. 대체 또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?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. 두툼하고 투박한 손이지만 배려와 진심이 느껴집니다. 아프지 말고요. 아파요. 손끝 야무진 아들 덕분에 어머님 얼굴이 늘 웃는 상이었나 봅니다. 어머니를 닦아드리고 나서야 화장실로 향합니다. 사장님, 문이 없어요? 예.
늘 어머니가 최우선인 아들은 화장실 문짝까지 과감하게 떼어버렸다는군요. 그저 문 크기가 작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고 보니 집에 온 뒤로 도통 앉은 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어머니. 한 자리에서 꼼짝을 않고선 효자 손 하나로 모든 걸 집어내는 기술이 참 노련하십니다.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네봅니다. 거동이 좀 불편하세요? 불편해, 많이 불편해. 왜요? 아이고, 다리가 아프니까요. 다리 많이 아프세요? 네.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. 그래도 아들이 집안일도 다 많이 하고 밥도 차리고. 어찌 많이 그들어져요. 아들 아니면 힘들겠어, 생활이. 내가 없으면은 자 힘이 안 들 낀디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힘 많이 들어. 종일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어머니를 위해 아들은 손발이 돼주고 있다는데요. 반찬 몇 가지와 먹는 단촐한 식사. 저는 많이 먹는데 날이 집어서 그런가 밥을 안 먹네. 나름대로 식사량도 조절하는 중이랍니다.